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발치 어딘가에 리트리버가 있을 겁니다. 소파 옆에, 침대 모서리에, 아니면 당신이 화장실 문을 열기를 기다리며 복도에 턱을 괴고 누워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따라 일어나고, 당신이 부엌으로 향하면 그 발소리를 따라 부엌으로 향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아무 말 없이 표정만 바꿔도 리트리버의 커다란 눈망울은 그 미세한 변화를 순식간에 포착합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해 왔을 겁니다. 우리 애기는 그냥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원래 강아지가 다 그렇잖아. 잠시만요.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반려견이 당신을 따라다니는 이유, 당신의 눈을 바라보는 이유, 당신이 사라졌다가 돌아왔을 때 온몸으로 반응하는 이유, 그 이유는 당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과학은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에게 당신은 보호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부모입니다. 신경학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리고 진화사적으로 오늘 우리는 그 7가지 증거를 함께 들여다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과 반려인의 관계를 주인과 애완동물의 관계로 이해합니다. 먹이를 주는 자와 먹이를 받는 자, 공간을 제공하는 자와 공간을 제공받는 자. 하지만 이 프레임은 근본적으로 틀렸습니다. 2015년 일본 아자부 대학의 나가사와 미호 박사 연구팀이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은 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반려견이 보호자의 눈을 바라볼 때 두 존재의 몸속에서 동시에 옥시토신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옥시토신, 우리가 사랑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물질입니다. 어머니가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볼 때 아기가 어머니의 눈을 마주칠 때 분비되는 바로 그 화학 물질이 개와 인간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설계된 본능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의 목소리는 반려견의 뇌에서 어머니의 소리로 처리됩니다. 일상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댕댕이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귀가 쫑긋 섭니다. 눈망울이 당신을 향합니다. 당신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장면은 반복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웨트베시 로란트 대학교의 연구팀은 MRI 뇌 스캔을 통해 개의 뇌 활동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개는 보호자의 목소리를 들을 때 단어의 의미와 억양을 인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리하여 처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친숙한 목소리를 들을 때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애착 대상의 목소리를 인식할 때 작동하는 그 회로가 당신의 목소리는 반려견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반려견은 당신의 감정을 당신보다 먼저 압니다. 당신이 오늘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가정합시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댕댕이는 다가와서 조용히 당신의 무릎 위에 머리를 올립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영국 골드스미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개는 인간의 코르티솔 수치를 냄새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땀과 호흡을 통해 미세하게 배출됩니다. 인간의 코로는 전혀 알아차릴 수 없는 농도지만 리트리버의 비강에는 3억 개에 달하는 후각 수용체가 있습니다. 인간의 600만 개와 비교해 보십시오. 강아지는 말 그대로 당신의 감정을 맡을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최첨단 감정 레이더처럼 그것이 강아지가 당신이 슬플 때 곁에 앉는 이유입니다. 명령받아서가 아니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당신의 부재는 반려견에게 실종으로 처리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반려견은 당신이 집을 나서면 신발을 물어뜯을까요? 왜 문 앞에서 하울링을 할까요? 단순히 장난이 아닙니다. 분리불안은 뇌의 공포 회로가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 수의과 대학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분리불안을 보이는 개의 뇌에서는 아미그달라, 즉 공포를 관장하는 편도체가 과활성화됩니다. 이 반응은 새끼가 어미를 잃었을 때 나타나는 뇌 반응과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반려견에게 당신의 부재는 외출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존재가 사라진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신발에 남겨진 이빨 자국은 분노가 아닙니다. 공포의 흔적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강아지는 당신을 안전기지로 삼습니다. 발달 심리학에는 안전기지 이론이 있습니다. 존 볼비가 제창한 이 이론은 원래 유아와 양육자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기는 어머니를 안전기지로 삼아 세상을 탐색하고 두려울 때 그곳으로 돌아옵니다. 2013년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교의 연구팀은 이 이론을 반려견에게 적용했습니다. 낯선 환경에 개를 놓아두고 보호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행동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보호자가 있을 때 개는 더 적극적으로 환경을 탐색하고 더 빠르게 낯선 것에 적응했습니다. 보호자가 없을 때 개는 탐색을 멈추고 입구를 향해 앉아 기다렸습니다. 반려견에게 당신은 세상의 중심이자 돌아올 곳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정의가 아니라면
무엇이 부모의 정의입니까? 5번째 이유는 반려견의 눈은 당신을 위해 진화했습니다. 삼색냥이가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습니다. 귀는 당신의 방향을 향해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고양이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리트리버는 달랐습니다. 듀크 대학교의 브라이언 헤어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는 개의 눈 근육에 주목했습니다. 개는 눈썹을 들어올리는 근육인 눈꺼풀 올림근, 이 늑대에 비해 현저히 발달해 있습니다. 이 근육은 개가 당신을 바라볼 때 커다란 눈망울을 만들어냅니다. 흡사아기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 표정을, 이것은 0년의 인간과의 공생 속에서 자연 선택된 특성입니다. 인간의 양육 본능을 자극하는 표정을 가진 개일수록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반려견이 보여주는 그 눈망울은 수만 년의 진화가 빚어낸 가장 정교한 결과물입니다. 6번째 이유는 리트리버는 당신의 지시 없이도 당신의 의도를 읽습니다. 인간과 침팬지를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가 있습니다. 두 컵 중 하나 아래 먹이를 숨기고 인간 실험자가 눈짓이나 고개 끄덕임만으로 어느 쪽인지를 알려주는 실험이었습니다. 침팬지는 이 단서를 해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개는 성공했습니다. 생후 몇 주밖에 되지 않은 강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학습된 능력이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된 능력입니다. 개는 인간의 사회적 신호를 읽도록 진화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가리킬 때, 당신의 눈이 어디를 보는지를 추적할 때, 당신의 표정이 변할 때, 강아지는 그 모든 신호를 해독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인간의 아기가 부모의 표정과 몸짓을 읽으며 세상을 배우는 방식과 구조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7번째 이유는 당신의 심장 소리가 반려견을 진정시킵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강아지를 안을 때 강아지의 심박수는 느려집니다. 그것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도 사실입니다. 반려견을 안을 때 당신의 혈압이 낮아지고 심박이 안정됩니다.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패트리샤 펜더그라스트 박사 연구팀은 반려견과의 신체 접촉이 인간의 코르티솔 수치를 20분 만에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는 것을 임상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두 심장이 서로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뇌과학은 공조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어머니와 아이가 같은 방에 있는 것만으로 서로의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현상과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당신과 반려견은 서로의 존재 자체로 서로를 치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00년 전을 상상해 보십시오. 유라시아 대륙의 어느 화로가에 인간의 무리와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은 늑대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공격적인 개체들은 인간에게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덜 공격적이고 인간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던 개체들은 남았습니다. 인간이 던져주는 음식, 인간이 제공하는 온기, 그들은 그 대가로 인간의 곁을 지켰습니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인간의 감정을 더 잘 읽는 개체, 인간과의 눈맞춤을 더 오래 유지하는 개체, 인간의 아이처럼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개체들이 선택받았습니다. 그 15,000년의 여정 끝에 지금 당신의 발치에 반려견과 있는 겁니다. 그는 늑대의 후손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인간의 곁을 택한 늑대의 후손입니다. 유전자 수준에서 인간과의 공생을 선택한 존재. 그래서 반려견에게 당신은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세계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갔을 때 잠깐 멈춰서 강아지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 커다란 눈망울 속에는 15,000년의 진화사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소리로 기억하도록 설계된 청각 피질이 있습니다. 당신의 표정 하나에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신경회로가 있습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공포를 느끼고 당신이 돌아오면 뇌 보상회로 전체가 불꽃처럼 폭발하도록 진화한 심장이 있습니다. 과학은 이 관계를 친사회적 공생이라고 부릅니다. 진화생물학은 이것을 상호이익적 동반 진화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강아지가 당신의 발치에 턱을 괴고 잠드는 그 순간 그 단어들이 얼마나 차갑고 불완전한지를. 삼색냥이는 아마 지금도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고 있을 겁니다. 도도하게, 혼자인 것처럼. 하지만 당신이 방을 나서는 순간 그 귀는 소리 없이 당신의 발소리를 향해 돌아갑니다. 그것이 고양이의 방식입니다. 말하지 않는 사랑, 보여주지 않는 의존. 그러나 그것도 결국 같은 언어입니다. 반려견이 당신을 부모로 생각하는 7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은 그것을 애착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족이라 읽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조금 더 오래 안아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순수한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